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202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사회문화 정치화법 사회문화와 관련된 연간 커리큘럼을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연간 커리큘럼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연간 커리큘럼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특히나 재수생 말고 고3 학생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차피 재수생들은요, 2월 중순부터 정규반 시작해서요, 자, 제가 소개해드릴 커리큘럼을 싹 다 탑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미 고3 때 한번 했어요. 고3 때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지 않았을까요? 자, 고3 때 성적이 6등급, 7등급, 8등급 이랬어요. 재수한다고 할 때. 재수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그렇게 높진 않죠. 아니, 그래도 한 3등급, 2등급쯤 했던 친구들이 재수할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적이 낮지 않아. 한 번 이미 경험도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막 1, 2등급 나오던 친구들이 막 3, 4등급 미끄러져갖고 이런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게 아니야.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재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월 달부터 해서 11월 수능까지 풀커리를 타고 갑니다. 누가? 재수생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3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고3들은 어때요? 자, 겨울에 개념 완성반 강좌, 자, 솔직히 완강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탐은 나중에 좀 해도 되겠지. 국영수 안 됐는데 무슨 사탐이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적의 향상 속도가 매우 더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3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의 경쟁자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은 반 친구들은 진짜 친구, 같이 으쌰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해보자. 이런 동료, 친구인 거고 좀 입시학원 강사라서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어서 좀 마음 아프긴 하지만 경쟁자는 형아들, 누나들, 언니, 오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정말로 피눈물 흘리면서 재수하러 갈 거 아니야. 웃으면서 재수하러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하는 재수생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그 재수생들이 1년 동안 가져가는 커리는 고3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선생님 커리큘럼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게 핵심 커리가 뭐냐? 안 해도 되는 거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다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그 취지 말씀드렸잖아요. 재수생들 다 하는 거야. 재수생들보다 공부량이 덜한 고3들은 그거보다 덜 하겠다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벌써 거기서부터 나는 공부를 덜 할 거야. 공부를 덜 하고 싶어. 라는 자기 타협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와 스스로 이렇게 타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은 좀 그 길이 멀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우리 PD님 동감하십니까? 충분히 동감하시나요? 특히나 고3 여러분들이 재수생들만큼 사탐에서 저와 함께하는 사회문화 정치화법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고 특히 고3들 이 커리큘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쟁자는 누구다? 안타깝지만 경쟁자란 말 쓰는 것 자체는 안타깝지만 경쟁자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형아 누나 언니 오빠들이다. 이 말씀을 꼭 새기시면서 연간 커리큘럼 그 중요한 연간 커리큘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스타트를 먼저 끊는 건 당연히 개념 완성반 강좌겠죠. 이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한 커리큘럼이 뭐냐? 당연히 개념 완성반 강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개념 완성반 강좌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자, 수능에 필요한 모든 개념.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의 경우는 개념 완성반 강좌 하나만 듣고도 1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올인원이니까. 다 들어있으니까. 뭐, 기출 다 분석하고, EBS 다 분석하고, 자, 수능에 필요한 모든 개념, 기초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다 설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완성해도 그리고 문제풀이 조금만 연습해도 잘 나오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개념 완성반 하나만 하고 끝내자 이거보다는 쭉 계속 복습을 해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개념 완성반 강좌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느냐? 저희 강의는 개념 완성반 강좌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스피드 개념반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번에 새로 찍지는 않아요. 업그레이드가 되진 않고, 자, 작년에 찍었던 강좌인데, 그걸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좌 수는 한 30강 정도? 30강 조금 안 나왔죠? 정치화법인 거를 말씀해 예, 예,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거는, 예, 정법에만 해당됩니다. 스피드 개념 강좌는 정법만 있어요. 사회문화는 없습니다. 왜 그러죠? 사회문화는 뭐 어차피 개념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스피드 개념 강좌가 필요치는 않아요. 자, 근데 정치화법은 요거 풀 버전. 자, CNT 개념 완성반 강좌 이게 풀 버전인데 이게 45강 정도가 나옵니다. 50분 기준으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거 개념 완성반 강좌는 50분 이상짜리로 어떤 건 60분, 어떤 건 70분이고 그걸로 해서 이제 45강이 아마 넘어갈 것 같아요. 뭐 45강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뭐냐면 단순히 암기만 하려고 그냥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요걸 하려고 CNT 제 강의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와 법 또 사회문화 이런 거는 자 뭐 법 이론이나 그다음에 판례나 그다음에 정치학 이론이나 그다음에 사회학 이론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다 왜 만들어졌을까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사회 문화에서의 많은 이론들. 자, 왜 생겨요? 사회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자, 법 왜 필요해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없다면 법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자, 사람들 사이 이해관계 대립이 없어요. 권력 다툼 없어요. 그러면은 정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제가 가르치는 정치화법이나 사회문화라는 과목은요, 전부 다 분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분쟁, 갈등, 대립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쟁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자 우리가 학습해야 될 개념으로서의 이론, 영어 발음이 좀 제가 요즘 너무 영어를 안 한 지 오래돼서 그렇지만 theory, 자 요게. 그러니까 케이스를 소개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론을 노출하는 형태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CNT라고 케이스 앤 티어리 해서 CNT 개념 완성반이라고 강좌를 하는데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정리만 하는 수업에 비해서는 수업량이 조금은 좀 있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예를 들어 다른 사이트나 다른 데서보다는 제가 강좌 수가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와 강좌 수 더럽게 많다. 아니 그런 말씀. 너무너무 많다. 좀 너무 양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들어보면은 그렇게 부담이 크진 않아요. 왜냐면 재밌으니까. 자, 일단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재미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싸움 구경, 불 구경 이런 거라고 하잖아. 싸움 구경부터 하는 거예요. 싸움 구경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론과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며들게 되는 거야. 자동으로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막 깜지 쓰고 막 노트 필기하고 해가지고 막 암기를 하려고 애써서 너무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냥 암기가 돼.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진짜 그럽니다. 아니라고? 들어보면 알아요. 자, 신기하게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많은 분들의 수강욱이나 이런 걸 보면은 현장에서도 그렇고 선생님 되게 재밌어요. 힐링 과목이에요. 다른 거 하다가 너무 힘들 때 정법을 꺼내 들어요. 그러니까 간식 같은 과목이다. 간식 같은 인강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다.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이제 언제 개강하냐? 여기 있는 스피드 개념 완성반 강좌는 이제 정법만 시행한다고 했죠. 이거는 이미 다 녹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버전의 풀 버전 CNT 개념 완성반 강좌는요, 제가 12월 27일쯤부터 녹화를 현장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 연말쯤 되면은 이제 현장 버전이 개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완강 시점은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3월 말쯤이 될 겁니다. 선생님 너무 길어요. 처음 할 때 제대로 해놔야 돼. 처음 할 때 제대로 해놔야지. 처음에 대충 해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빈 곳이 막 숭숭숭 구멍이 숭숭 그거 메꾸는 게 더 오히려 힘들어요. 그죠? 할 때 처음에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강좌 수로만 보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막상 들으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풀 버전이고 올인원이고요. 이거 하나만 해도 솔직히 수능 봐도 될 정도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 말이 됐고 이제 끝났어. 근데 이제 개념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4월 달쯤 가서부터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문제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이제 기출이죠, 기출. 그래서 기출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언제쯤부터요? 4월쯤부터예요. 제가 출시한 교재 중에 기출예감 엔제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있는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맨 앞에 기출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출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마지막이 뭐야? 엔제야, 엔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그간의 기출 문항들 이번 교육과정이 있죠? 이번 교육과정에서 출제된 기출문항이 전문항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예감. 전공자의 시선으로. 요거 출제될 것 같다. 라는 내용들까지. 근데 그냥 아무거나 넣진 않고 연계교재 있잖아요. 연계교재에 기반해가지고 요것도 연계교재에서 물어보는 거야? 물어봤어? 물어본 적이 있어? 그러면 이것도 그럼 낼 수도 있겠네? 라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예상 엔제까지 들어있는 게 바로 기출예감 엔제인데요. 요게 이제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롭게 강의를 찍어서 올릴 수가 없어. 너무나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 찍어놨던 강좌에다가 기출 있죠, 기출. 기출만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에 치러졌던 기출 문항은 첨부 파일로 또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강의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출 문항과 예상 엔제까지 들어있는 게 기출예감 엔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사실은 안타깝지만 이제 정법만 있어요. 사문은 없고. 사문은 컨텐츠가 제가 제공하는 거 말고도 정말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죠. 근데 정치화법 같은 경우는 컨텐츠가 너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요거까지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저는 요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컨텐츠예요. 예. 자, 정답률이 50%를 그러니까 정답률이 아니라 오답률 50%를 상회하는 그러니까 고난도 문항들 있죠. 이 녀석들을 정복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진짜 1등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녀석들 그냥 문제를 기출문제 풀어보잖아? 그럼 한 번 풀고 두 번 풀었다 그러면 이제 다 맞출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자료야? 그러면 이런 선지도 물어볼 수 있어. 이 자료면은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난도 기출문제를 그냥도 선지 5개짜리도 오답률이 50%가 넘었지만 제가 거기에다가 선지를 변형해서 다지선다형으로 어떤 문제는 뭐 선지가 7개, 어떤 거는 막 8개, 어떤 건 6개 이렇게 하고 정답은 2개 이상짜리로 제가 변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적이 4등급, 5등급 막 이런 친구들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컨텐츠예요. 근데 난 1등급 꼭 도전해야 되겠다. 충분히 나는 개념 완성반 강좌도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기출도 한번 분석을 했다. 근데 조금 더 상위 레벨로 도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요거 풀면은요. 와우, 엄청 좋아합니다. 정말로 특히 재수생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컨텐츠예요. 자, 그래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3들? 재수생들이 하는 거 따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죠. 그래서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렇게 큰 분량은 아니기 때문에 몇 번 들으면 그러니까 몇 강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강좌 수는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해봐야 하니까 길어야 10강, 짧으면 한 5, 6강 정도로 끝날 수도 있어. 이런 것들 핵심 컬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는 굉장히 훌륭한 컨텐츠다. 재수생들이 특히 좋아하는 컨텐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월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기출분석 단계였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담금질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담금질 하면서 이제 모의고사 시즌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제 6월 평가원을 좀 대비를 해봐야 돼. 사실
6월 평가원 성적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방금 전에 수능 봤던 선배들한테 물어봐. 6평하고 수능하고 어땠냐 느낌이 넘사벽으로 다릅니다. 6평 성적, 9평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요. 수능 성적이 좋아야 돼. 우리 지금 촬영하고 계신 저희 조교실장 분이 이거 촬영하고 계시거든요. 6평 몇 개 틀렸다고요? 6평 만점자였습니다. 수능은요? 말을 못하겠어요. 힘들었어요, 수능날. 이제 6평, 9평 때 하나 틀렸던가요? 예, 6평 만점 9평 하나 틀렸는데 수능날은, 과목별로 그 이상씩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6평 성적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되게 중시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학교에서 어느 대학 갈까 원서 쓰거나 이런 전략상으로 6평 성적을 기준 삼으니까 나름 중요한 지표이긴 하죠. 그래서 6월 평가원을 대비하기 위한 과정이 요 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래주머니 모의고사 시즌 1이다. 여러분들 수강 후기나 뭐 커뮤니티 글 이런 걸 보면은 김용택의 대표 컨텐츠 중에 하나가 모주모다 이렇게 많이 들을 거예요. 모주모? 모래주머니 모의고사 줄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른 건 아닌데 수험생들이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차요. 그리고 걷고 뛰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아주 힘차게 뛸 수 있나요? 아니면 힘들어요? 힘들죠. 그죠? 근데 이게 며칠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내가 스프린터를 해야 돼. 오늘 뛰어야 되는 날이야. 자, 그때 모래주머니를 딱 해체하고 뛰어보세요.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거야. 그 모래주머니 훈련 효과를 기대하는 모의고사입니다. 자, 요거 실전 모의고사 절대로 아닙니다. 정답 하나이고 선지가 5개인 실전 모의고사 아니에요. 이거는 다지선다형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해가지고 수능에 필요한 정치화범위나 사회문화 수능에 필요한 모든 개념과 모든 어떤 그 실전적인 내용들을 다 여기다 담았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선지가 열 몇 개 막 이러기도 하고, 선지가 막 15개인데 옳은 것은 몇 개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반타작 하는 아이들도 거의 없어요, 처음엔.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그래서 공부를 좀 빡세게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좀 설렁설렁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이거 보면 기겁을 하고 시험지에 찢어버립니다. 이딴 컨텐츠가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실전에 도움이 돼 그러는데 사실은 실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문제 컨텐츠예요. 실전 모의고사도 당연히 도움되겠지만 좀 더 효과적인 컨텐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주 모의고사 이제 시즌 1도 있고 시즌 2도 있는데 시즌 1은 5월 달에 강좌를 올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6평 대비할 때 요거 한번 딱 풀어보면 6평 성적이 되게 쉽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을 2개, 3개 고르려고 해봐. 그러면 굉장히 꼼꼼해져 성격이. 그리고 모든 개념을 알아야만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잖아. 근데 실제 정답 하나 고를 때는 소거법으로도 많이 풀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문제 정답 고르는 게. 그러니까 뭐 모주 모의고사 반타작도 못했던 애들이 6평 만점자가 수두룩 빡빡하게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진짜 제대로 된 담금질을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바로 모래주머니 모의고사이다. 그때 시즌 1은 요맘때 개강을 하고 6평 전후쯤에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도 그래서 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야 말 그대로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다만 실전 모의고사가 시즌 1, 시즌 2, 오타 나왔다. 시준이라고 써있네? 시준이는 올해 제자인데. 시즌 3 있는데, 이제, 요게, 요렇게 가면서 난이도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가면서 난이도는 조금씩 더 올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파이널 기간쯤에 갑자기 이걸 사가지고, 왜 이렇게 쉬워? 막, 그렇게 쉽진 않지만 어쨌든, 좀 쉬워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 여러분들 오해 마세요. 시즌 1, 2, 3로 가면서 난이도는 어떻게 될 것이다 조금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시문항이나 자료도 좀 더 복잡해지고, 또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형태의 문제랄지 선거 문항 이런 것들도 요때는 좀 소프트한 버전으로 나가.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여기 가면 어려운데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김용택 모의고사 일단 구입한다면 얘부터 구입하겠어.
얘부터 구입하죠. 아, 김용택 모의고사 존나 난이도가 낮아. 이러지 마시고 점점 난이도는 높아지게 될 거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시즌 1은 6평 전후쯤에서 아마 출시가 될 거고요. 이게 이제 4회분 정도가 수록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될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요런 얘기를 해야 되겠네. 선생님, 저 고3들은 요때 중간고사 봐야 되는데 어떡하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거는 재수생들하고만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벌써부터 고3들은 여기서부터 밀리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때 병행을 해야 돼. 나중이라도 해야 돼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다 끝났어. 이제 여름이 돼갑니다, 여름. 이제 한여름, 핫한 여름이 돼가요. 자, 여러분들 기말고사도 이제 받고, 자, 여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특강이 개강하는 게 보통 7월 한 15일 전후쯤 이렇게 됩니다. 그쯤 되면은 이제 모래주머니 모의고사 시즌 2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즌 1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 올해, 그러니까 2026학년도 수능을 기준했을 때 제가 모주모 시즌 1이 있었고, 모주모 시즌 1 플러스라는 게 있었고요. 모주모 시즌 2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을 이번에는 좀 지우고 이 녀석을 그냥 시즌 2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근데 둘 다 취지는 비슷합니다. 예. 전 단원에 걸쳐서 수능에 필요한 모든 개념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실전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담아가지고 다지선다형으로 제공하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이때보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예, 같이 계속 재수생들이 하는 거 다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중순에 요게 시작하면 보통 한 4회 정도로 모주 모의고사가 끝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9월 평가원 전까지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시즌이 아니라 시즌 2를 이제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월 평가원 보면 9월 평가원으로 되게 잘 봤다. 또 이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담금질이 필요하죠. 9평 끝나고 나서 이제 파이널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파이널 과정에서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시즌 3이고 이때 이제 9월 평가원에 나왔던 것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문항을 구성을 하고 기존에 있던 문항도 있겠지만 새롭게 9월 평가원에서 되게 특징적인 것들 이런 것도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반영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회차로 보면 시즌 2도 한 4회 이렇게 되겠고, 예, 그다음에 시즌 3는 한 6회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선생님 모의고사 횟수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이럴 수 있겠지만 예, 일단 제가 최소로 이 정도는 해드리겠다. 나중에 봐서 파이널 같은 경우는 더 여력이 된다면 더 늘릴 수 있겠지만 최소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 제공하겠다라는 말씀이. 현장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인강은 어때야 돼요? 인강은 미리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마 맥시멈 한 6회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종 점검. 이건 또 뭐냐? 사실상 모래주머니 모의고사 시즌 3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편, 법편, 선거편 이렇게 나눠가지고 역시 다지선다형 문제로 제공이 됩니다. 오케이? 다지선다형 문제에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개념 촘촘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정치와 법하고 사회문화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녀석은 사회문화에 있다 없다? 없고 나머지 컨텐츠들은 거의 정법하고 사문이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교 실장님, 더 설명해드려야 될 내용이 우리 고객님들께 더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정도면 될까요? 자세히 설명된 것 같나요? 예. 이 연간 커리큘럼 이렇게 소개하는 게 이게 매번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낯설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으로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걸 잘 전달했는지 가끔은 의문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게 설명 듣고 나도 여러분들 며칠 있으면 여러분들도 까먹을 거란 말이야. 그래 일단 개념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의 경쟁자, 특히 고3 여러분들 경쟁자는 옆에 있는 친구들 아니에요. 예, 재수학원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경쟁자가 아니에요.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입니다. 그죠? 그들과 경쟁을 해야 돼. 그러면은 사탐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병행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나중에 여름방학 이후로부터 몰아치기 해야 되겠구나.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미리미리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202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연간 커리큘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이었습니다.